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2022년 강원도지사 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진태 지사가 누구에게도 공천을 부탁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단식 농성하고 경선에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무엇을 더 해명하라는 거냐며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기회를 얻어서 경선한 것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국회에 제출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명단에 김진태 지사가 포함되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을 공격해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는 문자를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한기호 국회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문책을 요구하자 한 의원이 무엇이 문제냐며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접경지를 지역구로 두고도 전쟁 불안에 초래한 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북한의 만행을 알리는 게 왜 문제냐며 오히려 북한군 파병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과 삼척을 잇는 동서육축 고속도로 완공은 강원도의 30년 넘은 수건 사업입니다. 다음 달 강원도 구간의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국회를 찾은 지역 주민들에게 여당 지도부가 정부의 사업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강원 남부 지역과 충청북도의 시민사회단체와 기관대표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평택과 삼척을 잇는 동서육축고속도로의 미개통 구간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이들은 1980년대 이후 석탄산업과 함께 몰락한 강원 남부권이 발전하려면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제천까지 나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구급 환자가 발생이 했을 때도 우리는 쉽게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동서육축고속도로는 지난 1992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일부 구간을 잇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먼저 평택부터 충북 음성까지 57.9km 구간은 지난 2008년에 개통됐습니다. 이후 충북 음성에서 충주까지 45.4km는 2013년, 충주부터 제천까지 23.9km 구간은 지난 2015년에 차례로 뚫렸습니다. 하지만 제천과 영월을 잇는 29.1km와 영월 삼척 70.3km 구간은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이 가운데 제천 영월 구간은 지난 2020년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 등 비용이 늘며 사업 타당성 조사가 다시 진행 중입니다. 영월 삼척 구간은 지난 5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두 조사가 통과되려면 낮은 경제성을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공사의 특성상 사업비가 많이 들고 고속도로 이용객도 적을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철규, 유산범 국회의원 등은 정부가 사업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타당성? 다른 지역에서 이거보다 낮은 점수인데도 통과한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 남부도 충청 북부도 이제 한번 제대로 잘 살아봅시다. 동서유축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의 사업 타당성 조사의 결론은 다음 달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원주 상지대학교 후문길 차량 통행 방식이 일방 통행에서 양방 통행으로 7년 만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원주시는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양방 통행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민 요구에 따라 통행 방식을 바꿨는데 긍정적인 반응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방 통행이던 상지대학교 후문길이 양방 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결정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드리고 또 우리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상인들은 양방 통행 후 손님이 늘고 있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일방 통행했을 때는 그 학교 안에서도 이제 여기 내려올 수가 없어갖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양방 되면서 이제 학교 교수님들도 가면서 뭐 좀 사갖고 갈 수 있고. 다만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대 상점을 방문하는 차량들이 도로에 불법 주차하면서 주행하는 차량들이 수시로 중앙선을 넘나듭니다.
인도로 한쪽 바퀴를 올려둔 이른바 개구리 주차 차량들도 많아 행인들의 통행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00m나 되는 사업 구간에 횡단보도가 한 곳도 없어 행인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무단 횡단을 일삼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신호등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건널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원주시는 주민 요구에 따라 상하차 시 편의를 위해 경계석 높이를 낮췄고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과 협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지대 후문길의 통행 방식이 일방 통행에서 양방향 통행으로 바뀐 건 7년 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양방향 통행에서 일방으로 바꾼 지 7년 만입니다. 국비 등 20억 원을 들여 일방 통행으로 바꿨는데 그때 옮겼던 지중화 시설들까지 옮기면서 양방 통행으로 되돌리는데 15억 원이 들었습니다. 학생이 줄면서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대학 상권. 이를 해결하겠다며 차량 통행 방식을 바꾸는데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는 원주시.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된 건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 온이동에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들이 거리 집회에 나섰습니다. 부실 시공이 심각해서 이대로 입주한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급기야 춘천시의 시행사의 임시 사용 승인을 거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공간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부에 각종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 물이 들어차선 안 되는 곳입니다. 바닥은 평평하지 않고 벽체와 틈은 벌어져 있습니다. 99세대 규모, 분양가 6억에서 9억 원 사이의 고급 공동주택입니다. 실공사는 보수부터 완료하라! 지난달 말 사전 점검에서 하자를 발견한 입주 예정자들은 거리 집회에 나섰습니다. 공사 현장을 항의 방문했는데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춘천시에 시행사가 신청한 임시사용 승인을 거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춘천시가 이 상태로 임시 사용 승인을 허가한다면 하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집에 저희 입주민들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또 입주가 3개월째 늦어지면서 경제적,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지금 집을 뺀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나가서 자기 그 물건들을 다 맡겨서 그 보관하면서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급하게 아무데나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달 20일까지 보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리시는 것 같은데 조속히 마무리를 시행 신탁 그리고 시공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춘천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시공이 미진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현재 상태로는 임시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시공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치가 된 다음에 임시사용 승인이든 아니면 사용검사든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춘천시는 또 조만간 입주 예정자와 시행사, 시공사 등을 모아 사태 해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의전 불만으로 공무원을 폭행했다고 올해 3월 MBC가 보도한 농협조합장이 결국 직을 잃을 처지가 됐습니다. 춘천지법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내렸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직을 잃게 됩니다. 이 조합장은 작년 10월 양구행사장에서 내빈석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원도가 절대 농지를 해제하는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첫 대상지를 내일 발표합니다. 후보지는 철원 동송읍 오동리와 양구 해안면 만대리, 인제읍 덕산리와 강릉 주문진읍 향오리 등 모두 4곳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대상지 선정이 강원특별법 규제 완화의 첫 사례라며 도민들이 이제 강원특별법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한강수계기금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친환경 스마트 농업 연구관을 건립합니다. 친환경 스마트 농업 연구관은 오는 2026년까지 한강수계기금 30억 원 등 총 50억 원이 투입되며 흥원면 농업기술센터 내 연고동 1동과 실증 재배동 3동 등 2,1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연고동은 유리온실로 연구실과 교육장, 실내 정원을 갖추게 되며 실증 재배동은 시설하우스 3동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과수, 과체류, 엽체류 등 실증 재배와 수질 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 과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차양리 일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을 짓는 사업이 착공했습니다. 2020년 부지 선적을 시작으로 본격화한 이번 사업은 12만 3천 제곱미터의 땅에 건축 총면적 19,000 제곱미터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사업비 1,360억 원이 투입됩니다. 2026년 심평원 교육연수원이 완공되면 직원 60여 명이 상주하게 되며 연간 4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창군은 연수원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연수원 이용객들이 지역의 관계 인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원랜드의 복합리조트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고용노동부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 인증을 받았습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딜러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하이원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8월 1차 교육생을 선발해 수도권 30명, 지방 19명 등 49명이 참여 중이며 공기업 최초로 청년 도약 멤버십 가입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육에는 복합 리조트 취업용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 스킬, 게임 딜링 스킬, 외국어 교육 등 실무 중심 취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 멤버십은 정부가 우수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을 발굴해 재정 지원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태백시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과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 자원화 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정부 공모에 선정된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2026년까지 총 사업비 370억 원을 들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게 됩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 자원화 사업은 올해 12월부터 2027년까지 390억 원을 투입해 음식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동해시와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내일 동해 현진 관광호텔에서 2024 동해 물류산업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최근 화물부두와 선석이 새로 조성된 동해신항 등 동해 지역 항만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한국해운물류학회장과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등의 주도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